안녕하세요. 덕성여대 윗셋 사업단입니다. 찾아가는 실험실은 중고등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학계열 전공 체험 수업으로 여학생들에게 공학계열 분야의 진학,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형광 메모 보드입니다. 실험 목적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형광 메모 보드를 만들어 보고 형광 색소와 자외선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전 배경 지식으로 자외선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태양광선은 태양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일컫는데 자외선은 이러한 태양광선 중 하나입니다. 그중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태양광선은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이 있는데 왼쪽의 연속 스펙트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순서로 파장이 점점 커집니다. 파장은 한 주기의 파동이 가지는 길이를 뜻하며 파장이 길다는 것은 멀리까지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파장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순서로 커진다면 에너지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순서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기에 눈에 보이지 않고 파장 길이에 따라 자외선 A, B, C로 나누어집니다. 또 태양이 쨍쨍할 때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사계절 내내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장에 따라 분류된 자외선 A, B, C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처럼 자외선 C는 오존층에서 완전 흡수되고 자외선 A와 B는 완전 흡수되지 않습니다. 자외선 종류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 흔히 아는 기미, 주근깨를 유발하는 것은 자외선 A이고 자외선 B는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오존층에서 흡수가 전혀 되지 않는 A와 달리 B는 오존층에서 대부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지구에 극소량만 들어오고 프로비타민 D를 활성시켜 전환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봤다시피 자외선 A는 기미, 주근깨를 만들고 피부를 그을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외선 B는 피부암의 원인, 자외선 C는 염색체 변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많은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장점도 있겠죠? 학교 급식실에서 많이 보았을 이 사진은 자외선 살균기입니다. 자외선은 살균 작용이 있어 살균기에 이용하기도 하고 체내에서 비타민 D를 합성시키거나 쇠가 녹쓰는 것을 방지해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 다룰 형광에도 이용됩니다. 그럼 형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형광은 물질이 빛의 자극에 의해 발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형광 물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형광 현상을 띠는 형광 광물 사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곳에서도 형광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형광 스티커, 형광펜, 형광 메모지 등이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성질을 이용해 안전을 위한 작업복이나 경찰 조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 화폐나 수표, 상품권의 위조 방지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다가 자외선 판도기로 비춰주면 사진과 같이 특별한 무늬가 나타납니다. 형광의 원리를 살펴보기 전에 에너지 준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에너지 준위는 쉽게 말해 원자나 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을 말하는데요. 에너지를 받지 않았을 때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듯한 에너지 준위를 가져 바닥 상태라 일컫고 에너지를 받아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게 되면 이를 들뜬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형광색소가 바닥 상태에 있다가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 준위가 상승하여 들뜬 상태가 됩니다. 들뜬 상태로 올라가면 불안정하게 되고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다시 방출하면서 형광이 발광하게 됩니다. 우리는 형광펜과 자외선 LED를 가지고 이 원리를 사용하여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하기 전 주의사항과 재료를 알아볼까요? 자외선 LED 다리가 서로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LED 다리의 극성을 잘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거나 전지에서 열이 나면 회로를 즉시 분리해 주어야 합니다.
재료로는 칼라보드, 블랙보드, 아크릴판, 형광펜, 동전전지 2개와 전지 홀더, 커넥터용 검정선 2개, 빨간선 2개, 엔드캡 2개, 자외선 LED 2개, 양면 테이프, EP 커넥터 2개가 필요합니다. 회로 연결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커넥터의 전선을 연결할 때에는 이미지와 같이 방향을 맞추어 꽂아준 다음 살짝 당겨 제대로 꽂혔는지 확인해줍니다. 엔드캡을 끼울 때에는 전선끼리 잘 꼬아준 후 아래로 접어 엔드캡을 끝까지 씌워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EP 커넥터 2개에 검정선 하나, 빨간선 하나씩을 꽂아줍니다. 그 다음 전지 홀더의 검정선과 커넥터에 꽂았던 검정선 2개를 이어준 후 엔드캡을 씌워줍니다. 빨간 선도 마찬가지로 이어준 후 엔드캡을 씌워줍니다. EP 커넥터 2개에 LED의 긴 다리가 빨간 선이 꽂힌 방향으로 하여 적외선 LED를 꽂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전지 홀더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맞추어 동전 전지를 끼우면 회로 완성입니다. 스위치를 켰을 때 LED에 빛이 나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회로를 붙이기 전 LED를 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진과 같은 방법으로 LED를 꺾어줍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LED를 살짝 뽑아준 후 LED 머리를 직각으로 꺾어 올립니다. 그 다음 커넥터 위 다리를 직각으로 꺾어 내립니다. 나머지 LED도 같은 방식으로 꺾어줍니다. 이제 칼라보드에 붙일 차례인데요. 칼라보드의 스티커 부분을 제거해준 후 회로를 붙이기 전 LED 다리가 서로 닿지 않도록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다리를 꺾어줍니다. 홈이 파져있는 곳에 꺾어 내려간 LED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춰 끼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검정 보드를 붙여줘야 합니다. 전지 홀더가 고정할 수 있도록 구멍 모서리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전지 홀더까지 잘 고정시켜 줍니다. 앞면으로 돌아와 아크릴판을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이때 아크릴판 양면에 붙어있던 비닐은 제거해준 후 아크릴판을 끼워야 합니다. 이제 테스트 해볼까요? LED 불을 켜기 전과 켜고 난 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또 수성펜을 쓴 글씨보다 형광펜으로 쓴 글씨가 훨씬 밝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광펜 속 형광색소가 자외선을 받아 그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색소 하나하나가 전구처럼 빛나 우리 눈에 밝게 보이는 거겠죠? 이것으로 오늘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생각해보기를 통해 오늘 활동을 정리해봅시다. 아크릴판 위에 형광펜과 일반 수성 사인펜으로 글씨를 쓴 다음 스위치를 켜봅시다. 어떻게 다른가요? 형광펜의 잉크는 자외선과 반응하여 발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덕성여대 위셋 사업단에서는 찾아가는 실험실 외에도 중고등학교 대상 다양한 진학진로 프로그램이 있으니 사업단 카페도 방문해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